자, 우선은 제가 비트코인을 좀 차트를 좀 볼 건데 일단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긴 해요. 현재 가격이 지금 37,800불 정도. 근데 그래도 지난주 대비는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 설명드렸었냐면 이 자리 있죠. 제가 지난주에 여기 그러니까 35,600불. 그러니까 이 자리를 완벽하게 지켜준다면 가격이 반등이 있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지난주 방송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래량 패턴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거래량 패턴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자, 거래량 패턴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증가했다 감소하는 패턴은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코인뿐만 아니라 뭐 주식,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선물이든 어떤 종목이든 다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증가했다 감소하는 패턴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 있죠. 35,600불 정도가 굉장히 큰 매물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자리가 굉장히 약한 매물대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종가가 연속적으로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양봉이 3일간 나오게 되면서 종가가 연속적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자, 매물대가 증가했다 감소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장 약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원래 이 자리가 깨지면 당연히 추세는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35,600불을 지켜주는지 아니면 지켜주지 못하는지가 굉장히 큰 관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근데 35,600불을 지금 거의 한 3일 정도 이렇게 지지를 받았죠. 여기도 이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올라왔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아래 꼬리 달면서 올라왔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라왔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저가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자, 윗꼬리가 긴 형태의 음봉 캔들이 나온다.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추세 반전형 패턴의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5,600불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계속 추세가 상승을 좀 나갈 것이다. 저기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지금 솔직히 그 이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35,600불 요 자리를 계속 지켜준다고 한다면 사실 가격은 여기서 조금 이제 박스권을 그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상승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과거에 여기서 큰 폭으로 추세가 떨어진 거 보이시죠? 자, 과거에 큰 폭으로 추세가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진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은 좀 다르겠지만 여기에도 보시게 되면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음봉이 나왔죠. 연속적으로 3캔들 연속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음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왔을 때 맨 마지막 부분이 있죠. 이 자리. 여기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 매물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하는 패턴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근데 종가는 연속적으로 떨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떨어지는 힘이 약해졌다라고 우리가 방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을 때 연속적으로 종가가 상승을 했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죠?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떨어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자, 떨어지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고점 부분에 매물대 있죠. 이 부분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고 저항을 만들면 여기가 반대로 굉장히 큰 저항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뚫리기 쉬운 매물대였었지만 처음에는 근데 이 자리가 돌파를 몇 번 정도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도가 안 된다면, 그죠? 시도가 실패한다면 이 자리가 굉장히 큰 저항대로서의 기능으로 바뀐다. 기능이 바뀐다는 얘기, 저항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큰 매도 자리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점까지 거의 25%가량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순차적으로 봤을 때 이 양봉 형태의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러면 이 자리가 새롭게 또 뚫리게 되면은 이 저가를 새롭게 뚫리게 되면 또 여기가 새로운 저항선이 될 것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를 3번이나 지켜주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형태의 그림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35,600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38,000불, 39,000불까지도 다시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제 그 다음 저항선이죠. 43,000불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의 여력이 좀 있는 겁니다. 올라갈 만한 여력이. 그래서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이런 흐름을 그릴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고점을 만들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자, 고점 만들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선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가속화되는 거 볼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추세선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첫 번째 이어졌을 때 이 추세선은 이 정도의 각도로 이어졌다가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여기가 첫 번째 저항선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뚫리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여기서 양봉으로 조금 강하게 세워지면서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대략 한 43,000불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현재 지금 37,00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깨지느냐 못 깨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깨지 못하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진다면 다시금 35,600불까지는 가격이 일정 부분 또 하락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큰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를 해주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지표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요게 이제 변화율 지표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대가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이 일정 부분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가격이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다가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힘이 좀 꺾이는 자리가 왔습니다. 그 자리가 언제냐면은 그 자리가 1월 2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나름대로 반등 자리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었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힘의 강도가 올라갔다. 이 말은 뭐냐면 떨어지는 강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올라갔다. 이건 이제 MACD랑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MACD는 아닙니다. MACD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제가 혹시 헷갈릴까봐 MACD 지표도 제가 하나 추가를 좀 해볼 텐데 MACD랑은 뭐 그림이 좀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MACD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다 그려봤을 때 추세선이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다 왔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고점 부분에서 뭐가 형성됐냐면 이런 식으로 자 대표적인 변곡점이 그리는 패턴이 이런 패턴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쌍저점을 만드는 그런 패턴인데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힘을 모았다 충분히. 그래서 이 자리가 깨지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좀 깨질 거라고 좀 봅니다. 상승으로 깨지면 정말 좋겠죠. 깨지면은 43,000불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자, 과거에 여기서 이제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거는 그 위에 매물대가 이렇게 좀 많이 이런 식으로 저항이 조금 폭 넓게 그려졌었던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가속화되면은 이제 추세가 반전되는 것도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37,900불, 38,000불 이 자리가 돌파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변곡 패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추세가 이렇게 상승으로 돌파가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있어 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짧게 보면은 오늘 아니면은 길게 보면은 이번 주 안에 그래서 추세가 반전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 횡보하거나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그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현재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우선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추세를 하나의 파동으로 한번 이어보도록 한다면, 지금 현재 자, 고점이 68,000불, 그리고 저점이 33,200불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게 하락 추세의 연장선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0.5 라인까지는 약간 되돌림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전반적인 상승 트렌드의 채널로서 바뀌었다라는 그런 추세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은 크게 반등이 올 수 있지만 추세가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 이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보기 힘들다, 아직은.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보통은 0.382, 그러니까 38.2점, 그 다음에 0.5 라인, 그 다음에 0.618, 요 라인이 바로 이제 되돌림 구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0.236 구간인 41,500불을 가볍게 뛰어넘고 지금 0.382 정도 46,700불 정도까지 약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대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자 46,700불 정도의 저항선이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자 0.5 정도, 네, 이 정도가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저항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5만 불 정도까지가 2차 본격적인 저항선이 되겠다. 자, 근데 이게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물대를 만들어 주고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저는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진다. 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비트코인 저점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건 무엇이냐면, 일단은 비트코인이 여러 알트코인들을 리드하는 건 맞지만 저는 요즘에는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여러 가지 뭐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같이 동반 상승하면은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그런 형상도 최근은 좀 많이 보여지고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저점에서 반등했던 거를 말씀 좀 드리면은, 우선은 제가 요 알트코인 인덱스, 이 알트코인 인덱스를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자, 여기 아래쪽에 엄청난 거래량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음봉이잖아요, 그죠? 이 파란 색깔이 음봉이고 빨간 색깔이 이제 거래량, 하락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매도로서 나왔던 거래량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종가가 연속적으로 떨어지는데, 자, 이 하락하는 음봉의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여기가 이제 이 캔들이 형성이 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언제냐면 이게 1월 24일입니다. 1월 24일 날 이런 식으로 음봉의 몸통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엄청난 대량의 그런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 근데 이게 이 해머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달린 그런 패턴이다. 근데 보시려면은 이 음봉의 이 몸통의 크기가 점점 줄어든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장대 거래량을 세웠다는 얘기는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쇼 스퀴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쇼 스퀴즈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에 엄청난 이 매도 물량이 청산이 된 겁니다. 청산, 그죠? 자, 우리가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은 우리가 선물 거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현물과 선물이 있는데, 이 현물과 선물이 유기적으로 계속 이제 가격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가격을 리드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이 압도적으로 현물 시장보다 크기 때문에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선물 시장을 보셔야 된다. 지금 이게 알트코인 인덱스 퍼페추얼 퓨처스잖아요, 그죠? 퓨처스라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선물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옴으로써 여기서 대량의 매도 거래량이 청산이 됐다. 자, 매도 거래량이 청산이 되면 어떻게 돼? 가격이 반대로 올라가겠죠. 급등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큰 기술적 반등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리부터 크게 올라간 뒤에 다시 한번 매물을 소화시키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죠. 자, 본격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이때가 2월 4일입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조만간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들이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약간 숨 고르기 중이지만은 항상 뉴스는 여러분들
참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게 일단은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3만 불, 2만 불 왔다 갔다 할 때 비트코인은 끝났다. 비트코인은 3만 불 혹은 2만 불까지 점차적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포워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고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니까 다시 비트코인이 6만 대로 올라갈 거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뉴스에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는 말 그대로 그냥 사람들의 기대심이 반영된 것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든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든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으신다면 그냥 꾸준히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사시는 게 제가 보기에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